자, 이제 18.1 나머지 에너지인데 18.1C를 할 거예요. 정확히는. 뭐 이런 식으로 썼죠, 우리가. 운동 에너지. 병진 운동의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 2차원 평면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에서는 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쉽게 계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죠? 계산을 그럼 정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게 원래 어떤 항에서 나왔어요?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적분으로 쓸게요. 원래는 이거였죠. 모든 질점들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의 적분.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이렇게 나왔었죠. 맞아요? 뭐 중간 다 건너뛰고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V 더블바는 무게중심의 운동값이기 때문에 DM이랑 상관없어요. 어떤 점을 찍든 DM이라는 건 어떤 위치든이에요. 어떤 위치를 찍든 물체상에 어떤 위치를 찍든 걔는 뭐 무게중심의 운동값이 속도는 변하지 않잖아요. 상대 속도는 변하긴 하겠지. 그래서 그냥 DM만 적분한 꼴이 되는데 걔는 M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서로 상관항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없어졌고 적분하다 보면 알아서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근데 V'은 뭐가 되더라? 회전 운동이니까. 지금 2차원 평면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차원에도 적용된다고 보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오메가는 전체 물체에서 항상 동일하니까 각운동량은 어떤 포인트를 찍든 동일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얘가 뭐더라? 무게중심에 대한 반성 모멘트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더 얘기할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3차원 공간에서 하자면은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얘는 똑같겠죠. 선형 운동은 기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의 운동항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운동을 봤을 때 병진 운동 아니면 선형 운동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우리가 T라고 썼죠. 무게중심 기준으로 운동하는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식이 똑같아요.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 얘만 보면 돼요. 회전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죠. 여기 왜 R이라고 썼냐? 오메가가 밖으로 나와서구나. 그럼 어디부터 보면 될까?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아마 책에 나온 내용 따라가려면 R'은 책에서 X, Y, Z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요. 뭐 얘야 그냥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라고 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벡터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풀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직접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병진우니까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회전이 되는데 트랜슬레이션의 운동 에너지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쓰면 돼요. 3차원 운동이라고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진 않아요. 뭐 그거야 사실 이전에도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더하기 이제 그 다음 항이 문제인데 식 18.16을 따라 쓰자면 이거 꼭 써야 되나?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하죠. 아까 우리 각 운동량 얘기할 때도 그냥 IX, 오메가 X끼리 서로 뭔가 연관이 있을 거란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항들이 있었죠. 걔가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쭉 이어서 오는 거예요. 괄호 안 닫고. 아닌가? 괄호 닫고 할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식도 위에 있는 항은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은 할 수 있는데 또 X, Y, I, Y, Z, I, X, Z 같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항들이 얘를 계산을 하면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식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운동 에너지도. 많이 복잡하죠? 여기까지 그러면 설명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그냥 둘까? 여러분들 그 정력학에서 혹시 무어 서클이라고 배웠어요? 배웠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어떤 문제예요, 이게? 그거는 잘 기억 안 나고. 어떤 임의의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시그마 Y로, 맞아요?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시그마 X, 시그마 Y라는 스트레스가 걸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최대 스트레스가 걸리는 축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무어 서클이었어요. 맞아요? 아니야? 대충 기억은 나요? 무어 서클 뭔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 추가로 뭐가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가 뭐 3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가해주면 얘가 어떤 방향으로 쪼개지겠냐, 그게 무어 서클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쪼개지냐면은 이제 최대 인장이 걸리는 그 축을 찾아갖고 거기로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무어 서클 해석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X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돌아가 있는 어떤 임의의 축을 걸었을 때 거기에서 이거 값이 얼마가 되냐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타를 찾으면은 걔는 얘가 항상 0이 되는 값이 항상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렇게 했어요. 그 축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축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프린시펄 엑시스라고 불렀을 텐데, 그 무어 서클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얘가 뭐 최대가 되는 각도가 있으면은 그게 2세타고, 이거 안 배웠어요? 기억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류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자체를 다시 끌고 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물체대의 x, y 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x, y로 서로 우리가 연성됐다고 하거든요. 커플되었다고 하는 게. 서로 연성되어 있는 항이 어떤 축을 놓냐에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는 x축, y축을 항상 이 평면에서 뭐 수직 방향, 수직 방향, 수평 방향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물체가 주어졌을 때 얘는 x, 얘는 y 그러면은 우리가 ix라고도 쓰고 ixx라고도 써요. 같은 글자예요. 뭐 iyyy 얘 구할 수 있지. 근데 얘를 구하려면은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할 수 있죠. 적분하면 되잖아. x, y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 x, y 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거랑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축으로 x, y 좀 삐딱하게 보면 안 돼요? 세타만큼 기울여서. 그렇게 계산을 해도 x, y 축이 이미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게요. 그렇게 됐을 때 세타를 잘 고르면은 항상 얘가 0이 되는 축이 하나는 나옵니다. 그 축을 우리가 여기에서 주축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저 무어서클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ixx, iyy는 0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0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ixx, iy는 0이 될 수 없는데 ixy는 얘네들끼리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축을 잘 잡으면은 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축을 우리가 주축이라고 불러주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는 지워도 되겠다. 배를 그릴까 했는데 배는 복잡하니까 삼각형으로 할게요. 처음에 누가 x, y축을 이렇게 줬어요. 야, 너 이거 x, y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해봐. 뭐 계산하라면 어렵긴 하지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원점은 항상 무게중심 위치예요. 다른 데 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중요하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뭐 실제로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길이는 같다고 칩시다. 뭐 실제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하라면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얘가 이걸 계산했을 때 0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게요. 뭐 직접 계산해 보시든가 집에 가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를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주축을 요 방향으로 빼면은 이 방향으로 축을 새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축을. 그렇게 되면은 얘를 계산을 할 때 보세요. 여기 꽁무니에 있는 애 XY 좌표 있겠죠? 꽁무니에 있는 XY 좌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점에. 이 X축을 기준으로 물체가 대칭이니까 여기도 뭔가 있겠죠? 대칭인 위치에. 그럼 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좌표는 우리가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위치가 뭐가 돼요?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X1, 마이너스 Y1을 갖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점이 갖고 있는 XY랑 얘랑 상쇄가 되는 데가 항상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점을 찍든 거기에 대해 상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가 대칭이니까. 기본적으로 대칭 축을 주축으로 잡으면은 위아래가 서로 다 상쇄가 되면서 얘를 계산을 해봐야 얘가 0이 돼요. 근데 그거를 주축을 잡지 않고 다른 애를 x, y로 잡으면은 서로 상쇄가 안 되니까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할 때 주축을 잡아서 얘를 0으로 만들게끔 해줘요.
뭐 대칭인 물체라면은 대칭 축을 포함하도록 하죠. 배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배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그 면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 항들이 서로 커플되어 있는 게 0이 나오게끔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런 문제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물체는 지금 X, Z 평면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X, Z 평면에 대한 대칭인 거잖아요. X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가 3차원 물체라면은 X, Z 평면에 대해 대칭일 텐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누구가 0이 되냐면 앞에서 본 I, X, Y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또 뭐가 대칭이냐? Z축에 대해서도 0이 되거든요. 그래서 YZ가 0이 되겠구나. 네. XZ는 0 안 돼요. 근데 얘네 둘은 0이 돼요. 그래서 그럼 적분기호를 빼줘야지 그러면. 얘는 0, 그러면 YX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대상 물체가 단순히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기만 해도 관성 모멘트항 9개 중에서 4개가 0이 돼요. 나머지 이제 5개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앞뒤로 길잖아요. 우선 배는 좌우 대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항 4개 정도는 없앨 수 있겠죠. 관성 모멘트 항을. X축에 대해 대칭이고, 그 다음에 Z 방향에 대해서도 Z 방향도 없어지나? 내가 잘못 썼구나. X, Z에 대해 대칭이면 얘는 맞는데 잠깐만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다. X, Z 평면에 대해 대칭이라고 하면은 물체가 항상 마이너스 Y 그럼 이것도 맞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좌우 대칭인 거 이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는 앞뒤로 길잖아요. 앞뒤로 길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 뭐 자세히 보면은 아니긴 하지만은 아까 우리가 여기 이 평면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는데 이 평면에 대해 잘라서 봅시다. 위아래 여기 배 중간을 잘라서 보면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대칭 아니죠. 근데 이미 얘가 앞뒤로 긴데 그냥 긴 거 중간을 잘랐으니까 보기에 거의 대칭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축방향 관성 모멘트 크기에 비해서 나머지 항들이 작아요. 배는 앞뒤로 긴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안 구한 거 뭐 있어요? 이거 이미 했잖아. YZ. 다 했네? 미안. XZ가 빠졌구나, 그럼. 얘네 둘의 크기가 계산을 해보시면은 앞뒤로 길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항들에 비하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냥 0으로 무시를 해요. 배 해석을 할 때는. 배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동차 같으면은 0이 아닐 수도 있죠. 길다랗지가 않잖아, 자동차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주축을 잘 선정을 해서 아니면은 대칭인 물체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하면은 얘를 0으로 볼 수 있다. 항상 0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축을 잘 정했거나 물체의 형상에 대해서 좌표계를 제대로 잘 뽑았을 경우에만 000이 되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이거만 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운동 에너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18.1C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물론 앞에서 각운동량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축을 잘 정하면은 이 연성되어 있는 항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관성 모멘트가 텐서가 어떻게 나와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주축을 잘 정하면은. 그럼 이런 행렬 뭐라고 불러요? 대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대각 방향 성분만 있다고 해서. 그럼 계산하기가 참 쉽게 되죠.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18.1은 끝났고요.
8.3을